안녕하세요. 지난 이야기에서 안우가 인류에게 천재의 비밀을 어느 정도 알게 하고 법과 의리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인간들을 떠나가게 하라 라고 모두에게 들을 수 있도록 말한 이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안우왕이 고대 당시에 법과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누나키 그 자신은 거의 유치할 정도로 보이거나 또는 살인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모든 규칙을 끊임없이 여겼으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이런 행동을 확실히 물려받았던 걸까요? 물론 우리는 우리 인간이 아닌 다른 법률, 규칙이나 규정을 가진 또 다른 외계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법률과 규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하여 그와 관련한 것을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쨌건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 안왕과 안투 여왕이 금으로 가득 찬 로켓을 가지고 지구를 떠나자마자 마르둑은 그 자신의 음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미에 있는 우주공항에 대해서 분노했고 그의 형제 두무지의 죽음에 대해서 이난나를 비난했습니다. 그러한 이난나는 안우가 호감을 느꼈던 대상이었고 안투 외에도 이난나 그녀를 자신의 배우자로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안우는 그녀에게 선물로서 인도에 있는 자신의 지역과 우르크를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간단히 말하자면 마르둑은 안우왕이 이난나 그녀에게 부여한 권력에 대해서 질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편 엘릴인 누남니르는 당시의 현재 시대를 황소시대라고 명명하고 인간에게 벽돌을 사용하여 진흙의 도시를 건설하게 하였으며 왕실 니비린과 천사 이기기를 위한 사원을 건설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족에게는 인간이 숭배하는 숫자로 순위가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높을수록 그들 계층 구조가 높아지고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남니르는 인류가 계층 구조에 대해서도 배웠는지 확인했는데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진화가 상당히 늦춰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들의 계층 구조에 번호가 매겨진 방법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안우의 경우는 60, 엘릴의 경우는 50, 닌 우르타도 50, 엔키 40, 난나르 30, 우투 20, 이난나 15. 그들이 이러한 계층 구조를 어떻게 생각해냈는지 그리고 이난나 및 마르둑과 같은 낮은 등급의 신 또는 여신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는 그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이들 계층이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항의했다는 징후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건 그 후 신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에딘 도시를 건설했고 각 도시에는 인간이 신을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니누르타는 수메르 시대의 옛 도시들 중 하나였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거의 중간쯤에 위치한 라가시를 얻었는데 거기에는 항공기용 경납고와 미사일용 무기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엘릴의 전사이자 아들로서 인류에게 전쟁에 대해서 가르친 신 중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파르라는 도시를 재건한 우투는 인간들에게 법을 가르쳤고 난나르는 우림이라는 도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시쿠르는 안데스 산맥에서 돌아와 수메르 북쪽산에 있는 사원에 거주했으며 마르둑과 그의 아들 나부가 에리두에서 엔키와 함께 머물기 위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엘릴의 람 일족은 메소포타미아의 대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난나는 첫 번째 왕을 루갈로 선택했습니다. 루갈은 그곳에서 지우스트라의 인간 후손이었던 아다피테스의 영주들을 대표했습니다. 그렇게 람 일족은 루갈을 왕으로 임명한 이후 대략 24,510년 동안 강사의 땅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 아누나키 의회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대한 관리센터를 쿠시에서 우르크로 그리고 아카드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인 천사 이기기는 레바논과 수메르의 큰 영지를 소유하고는
그것을 광범위하게 통치했습니다. 또한 인간과의 교미를 계속하면서 그들의 영지는 점점 더 커졌고 그들의 자손수도 늘어났습니다. 마르둑은 그렇게 점점 불어난 이 잡종들에게 자신의 우주항이 될 바빌론을 위해서 쓸만한 벽돌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우주 비행사를 보유함으로써 시나이에 있는 라밀족 우주 정거장을 이용하여 우트에게 도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한 모양새를 엘릴이 보고는 마르둑에게 좋은 말로 할 때 프로젝트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마르둑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바빌론의 발사탑 건설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450년 엘릴은 그의 부관들에게 마르둑이 지구인들을 이용하여 천국으로 향하는 허가되지 않은 관문이었던 거대한 탑을 건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닌 우르타는 이것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그래서 밤에 그들은 그 지역을 습격했고 탑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르둑은 자신의 분을 삼키고 또다시 도망쳐야 했고 결국 그의 아버지 엔키의 지역인 나일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람 부족은 마르둑의 하인들이 그러한 거대한 탑에 대한 작업을 두 번 다시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모두 흩어놓고는 그들을 다른 언어와 문자를 쓰게 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한편 나일강으로 도망친 마르둑은 그곳 이집트에 있으면서 라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 토트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후 350년 동안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계속해서 고조가 되었고 결국 그들의 군대는 이집트를 놓고 서로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르둑은 어째저째 승리하게 되었고 이집트를 재통일했습니다. 엔키는 자신의 아들에게 니비루 왕국의 통치권을 물려줄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그런지 그는 마음구석에 한편으로 사라지지 않는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었고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에게 이집트를 물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엔키는 이집트를 번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마르둑 라에게 메스라는 슈퍼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공했습니다.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엔키는 마르둑 라에게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방법을 제외한 자신이 전해줄 수 있는 나머지 모든 지식을 전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간혹 이상한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종합하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와 상당한 관련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대홍수위에 이어지는 남은 이야기는 다음에 언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